2021학년도 한국교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입학하게 될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김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교육의 중심 한국교원대학교의 새로운 식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미래 한국교육의 심장부로서 유아, 초등, 중등교사를 한자리에서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교원 양성대학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많은 새로운 도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곧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 위기를 넘기고 우리 모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함께 모여서 기뻐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총학생회 주관으로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대학 생활을 소개하는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규정해왔던 많은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하는 출발점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보호로부터 가정이나 학교의 울타리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자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미지의 상황을 앞에 두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막막함이나 외로움, 심지어는 두려움마저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미확정이니까 내가 하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해주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오늘 모임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배들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미 많은 선배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인 대학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막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두려움을 느끼실 이유도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에서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하는 한국교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한국교원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그 결정에 따라 그 꿈에 따라 여러분들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한국교원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면서 오늘 여러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장 임솔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 오신 모든 새내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난 1년을 많은 혼란과 아쉬움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기획되었던 새내기 미리 배웠던 책갈피가 무산되고 나서 많은 20학번 분들이 새내기 생활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어느덧 정등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1학번 새내기를 맞이합니다. 새내기 미리 배웠던 등불은 이러한 20학번들의 아쉬움과 21학번 분들의 기대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온라인 상황에 모두 익숙해져 있는 만큼 비대면 상으로나마 새내기분들 그리고 정든내기분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터 등불은 새내기분들을 더 원활하고 즐거운 대학생활로 안내할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은 온라인상으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한국교원대학교에서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훗날 미래의 학생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여러분,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꿈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새내기 미리 배움터 등불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새내기 미리 배움터 준비위원장 영어교육과 20학번 김진영입니다. 본격적인 새내기 미리 배움터 소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1학년도 새내기 미리 배움터 준비위원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한국교원대학교에 입학하신 새내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0학년도 새내기 미리 배움터 책갈피의 진행이 무산되고 2021학년도 새내기 미리 배움터 등불의 비대면 행사 기획 및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사상 첫 비대면 행사인 만큼 그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어 더욱 떨리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이번 새내기 미리 배움터 준비를 위해 물결 총학생회, 각 학과별 학회장단, 그리고 각종 자치기구 및 특별기구 장분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힘써주신 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새내기 미리 배움터 등불이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환히 밝혀드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1학년도 새내기 미리 배움터 등불의 의미와 기조, 일정 및 공지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내기 미리 배움터, 줄여서 새터 등불의 의미입니다. 학생들을 비추는 등불 같은 교사가 될 새내기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담아 등불로 행사명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터 등불의 기조입니다. 첫 번째로 정든내기들이 새내기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시작에 있어 등불처럼 밝혀주는 행사라는 것. 두 번째로 미래의 학생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예비교사 새내기 여러분들을 처음 학교가 맞이한다는 행사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터 일정입니다. 지금 새내기 미리 배움터 소개 시간이 끝나면 총학생회, 자치기구 및 특별기구 소개 시간이 약 20분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재학생 특강이 약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10분의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동아리 소개 및 홍보 시간이 약 2시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은 유튜브 예약 공개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시작 시간을 잘 숙지하시어 예약 공개 시간에 맞추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아리 프로그램이 끝나면 학과별 자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학과별로 학회장단의 안내 및 공지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과별 자체 프로그램 이후 세터를 마무리하는 시간 10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터 신청 안내 카드 뉴스에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세터 참여자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라온 자치규약 및 세부규약을 읽고 이를 숙지하였다는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로 세터 중간과 세터 이후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터 중간에 진행될 이벤트는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 특별기구 영상에 그 힌트들이 숨어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다양한 이벤트의 세부 내용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즐거운 새내기 미리 배움터 등불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예비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청남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학교 부총학생회장 한인준입니다. 오늘 저는 교원대 학생사회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사회는 학생이 주인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그리고 꾸려나가는 하나의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학생사회에서 4가지 대표자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의결기구에는 학생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참석하는 기구로서 학생사회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는 학생총회 다음에 의결기구이고 총학생회장단, 과학생회장단, 그리고 과대라고 불리는 각 학년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운영기구입니다. 운영기구에는 확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과학생회장단, 그리고 특별기구장단, 자치기구장단이 참석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이 참석합니다. 다음으로 학생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우리 학교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1, 2, 3, 4대학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지금은 거리 상태이고 각 대학 소속 과학생회장 중에 한 명이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생회는 각 학과를 대표하는 기구로 각 과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중앙집행국과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중앙집행국은 우리가 흔히 총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구로 총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우리 학생사회의 최고 집행기구이자 실무기구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거리 시 중앙집행국이 거리되었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입니다. 이때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의 역사입니다. 점점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2013년 이후에는 단 2해만이 총학생회가 들어서고 그들의 임기를 온전히 마쳤습니다. 나머지 5년은 비상대책위원회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교원대 총학생회의 부활을 선언한 리본 총학생회가 당선됐고 2021년인 지금 물결 총학생회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한국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학생사회의 중심도 이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는 우리 학생사회를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학생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장 임솔입니다. 지금부터 총학생회 중앙집행국 소개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앙집행국은 제32대 총학생회 물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7일 총학생회장단이 당선되고 나서 1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고 12월 3일부터 중앙집행위원장실, 사무국, 교육정책국, 기획운영국, 소통홍보국 아래 총 18명의 중앙집행국원이 임명되어 다음과 같은 체계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학생회는 무엇을 할까요? 총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합니다. 각 학회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운영위원회, 학년별 과대표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등 각종 대표자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또한 기숙사, 도서관, 등록금 산정 등과 같은 학내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대학본부와 지속적으로 컨택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교육부, 청주시청 등과 같은 외부 단체나 기관 등과 협력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학생총회 등을 개최하여 민주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학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새내기 미리 배움터, 축제, e스포츠, 학점 등과 같은 단체 의류 제작 등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교육 이슈 카드뉴스 제작, 해외 연수 확대, 타대학 교류, 임용고시 강의 제휴 등과 같이 교육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학우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총학생회는 현재 4가지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통 창구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 물결은 2,400명 학우분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추진합니다. 3월 말쯤에 저희와 함께 일할 신입국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기부 추진단 서동근 김진영. 이에요. 자, 지금부터 교육기부 추진단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기부추진단은 학부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소외 지역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기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학생자치기구입니다. 저희 교기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교기단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 팀들 중 하나에 배치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국은 교육현장 활동 사무팀과 자유학기제 사무팀이 있으며 교육 현장 활동,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관련 사무 작업을 진행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대외협력국은 자유학기제 팀과 홍보팀이 있으며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관련 업무, 그리고 대외 홍보 관련 업무를 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국에는 교육 현장 활동 보완팀과 멘토링 보완팀이 있으며 교육 현장 활동 사업 체계와 관련 연구, 멘토링 교구 및 수업 연구,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육기부 추진단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첫 번째로 교육기부 추진단 회의, 두 번째로 학기 중 교육 현장 활동 사전 준비, 세 번째로 자유학기제 활동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기부 추진단에 꽂힌 교육 현장 활동을 통과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교기단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단장님 혹시 저희 교기단의 좋은 점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교기단의 장점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딱 핵심 장점 하나만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기단은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교기단에서는 매 방학 때마다 교육소외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3박 4일 혹은 4박 5일 동안의 대학생 지식 멘토링 캠프인 교육 현장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그 캠프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질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하고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학기 내내 고민을 하고 일을 하고요. 학기뿐만 아니라 그 방학에도 계속 고민을 하고 교육 현장 활동을 가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일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단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단원들끼리 되게 친해져요. 네. 되게 친해지는 거를 넘어서 뭔가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무언가 그런 끈끈함이 더 생기고요. 그 네. 과정에서 더 배우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교기단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교육기부 추진단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미래도서관에서 방역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많은 것 같거든요. 그거 좀 위주로 좀 취재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대학 학생들은 방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오늘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KNUE-TV 김성현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위치한 청주시 강내면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시 영하 1도, 강내면 영하 3도이며 어제보다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청주시 11도, 강내면 10도로 10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명수민입니다. 이상으로 KNUE-TV 6시 뉴스를 마칩니다. Raging against us now. If you're afraid of falling, then don't look down. But we took the step, but we took the leap, and we'll take what comes, take what comes. Feel the wind in your hair, feel the rush way up here. We're walking the wire.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이 밝았네요. 입학하신 새내기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새내기일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은 수강 신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수강 신청 돌파보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인 미술심화 19학번 유채연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진행하는데 구글 검색창에 한국교원대 수강 신청을 입력합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에 접속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 방법 외에도 한국교원대 청남 포털을 접속한 뒤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수강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볼까요? 왼쪽 하단 조회창을 통해 본인이 듣고 싶은 강의 이름과 교수님 성함을 검색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할 점은 조회창에는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의를 찾을 때 강의 과목 이름의 일부분이나 교수님 성함으로 검색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실기는 6실, 음악실기는 교수님 성함으로 검색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시나요? 새내기 수강 신청은 개강 첫 주, 첫날 아침 9시 30분에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월요일이 3일절이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대학생의 경우 방학에 수강 신청이 진행됩니다. 올해에는 2월 1일에 교직 강의, 2월 2일에 전공 교양 강의 수강 신청을 시작해 2월 5일까지 수강 신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일정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학사 일정 확인입니다. 홈페이지, 대학생활, 학사 정보, 학사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학사 공지입니다. 매 학기 수강 신청 전, 수강 신청 일정 등을 학사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강 신청 당일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늦지 않게 일어나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서버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강 신청 사이트가 총 4개이므로 잘 선택해서 접속하세요. 여기서 잠깐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리 학교는 다중창, 다중 접속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탭을 이용하거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PC와 모바일 동시 접속도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팁을 정리해볼까요? 인터넷에는 상당히 많은 망한 시간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원대 망한 시간표를 피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고등학교도 잘 등교했는데 대학이라고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네, 못합니다. 최대한 1교시는 적게 넣는 걸 추천드려요. 야강은 교원대의 특징인데요.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의 강의를 야강이라고 부릅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별을 보며 강의실에 가는 낭만도 있지만 저녁에 듣는 만큼 졸린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동아리 활동, 회의, 학과 행사 등이 대부분 강의가 적은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영강대 공강은 상당히 취향이 갈리는 문제인데요. 실제 6시간 우주 공강과 아름다운 9시간 영강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몰아듣기 대 여유롭게 듣기,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진 않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강의를 듣는 거예요. 모두 수강 신청 올클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처음 시간표를 짜는 거니 무슨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몰라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 인기가 좋은 강의, 재밌어 보이는 강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 등 취향에 따라 강의를 고르는 기준은 다양할 텐데요. 다 좋지만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졸업하기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강의입니다. 홈페이지, 대학생활, 교육과정 안내에 들어가면 필수 강의 학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교직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원대는 1, 2대학과 3, 4대학으로 나누어 해당 학년 학기에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못 들은 경우 4학년 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직은 교직 이론과 교직 소양 두 가지가 있는데 교직 이론은 2학점씩 총 9개의 강의가 개설되고 이 중 6개의 강의를 취사 선택해 수강하면 됩니다. 교직 소양 강의는 2학점씩 3개의 강의가 개설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직 소양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학과별 전공 강의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교육과정 안내자료 68페이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 대학원, 학과 홈페이지 바로하기를 통해 학과 홈페이지 학부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전공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임의로 학과 3개를 골라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단교육과는 필수 수강 학점과 개설 전공 강의의 학점이 동일하므로 전부 수강하면 됩니다. 그럼 1학년 1학기 전공 강의를 살펴볼까요? 다음은 역사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교과교육 기본 3학점, 선택 6학점, 교과내용 기본 18학점, 선택 30학점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역사교육과는 여기에 교과내용 선택의 분야별로 1개 이상의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개설 전공 강의는 교과내용 선택에서 3강의입니다. 화학교육과도 마찬가지로 교과교육 기본 3학점, 선택 6학점, 교과내용 기본 18학점, 선택 30학점을 수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교육 선택 총 8개의 강의 중 3학점씩 2개의 강의를 선택하고 교과내용 선택 총 32개의 강의 중 30학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화학교육과 1학년 1학기 개설 전공 강의를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 대학에 들어온 만큼 올해는 내일이 봄날 같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강 신청 잘하시고 학교에서 좋아요. 마이크 체크. 네, 다음 강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봉사에 대한 공지가 있겠습니다. 허리 아프실 텐데 허리 한번 스트레칭 쫙 하시고 그 다음 강연 영상 틀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교육봉사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수학교육과 19학번 박석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의 졸업조건 중 하나인 교육봉사와 제가 경험했던 교육봉사인 교육현장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려면 교육봉사를 채워야 한다고? 교육봉사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실제 체험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교사로서의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유초중 등 교육법에 의거하여 학교를 인허가 된 유초 잠깐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 하려는 건데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는 졸업 전까지 교육봉사 6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참 쉽죠? 헷갈려. 왜? 요가 더 많아. 교육봉사, 아예봉사, 교육실습. 머리 아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학번 선배들이 19학번 화석들에게 많이 질문한 2가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째, 교육봉사랑 사회봉사는 다른 개념인가요? 네,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봉사를 시작할 때 해당 봉사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육봉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보셔야 해요. 사회봉사는 2학년 2학기까지 30시간, 교육봉사는 졸업 전까지 6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각각 다른 계열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넘치는 교육봉사 시간을 사회봉사로 혹은 넘치는 사회봉사 시간을 교육봉사로 이렇게 다른 계열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육봉사 시간이 10시간, 사회봉사 시간이 200시간인 학생이 있다고 쳤을 때 무려 210시간의 봉사 시간이 있지만 이 학생은 졸업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심하세요. 알겠죠? 둘째, 교육 실습이랑 교육봉사랑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교육봉사는 따로 하셔야 됩니다. 실습 간다고 교육봉사 시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봉사 시간은 따로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3, 4학년 땐 바쁘니까 1, 2학년 때 미리미리 챙겨두자고요. 네, 정신없는 편집에 좀 당황하셨을 텐데 우리 학교의 졸업 조건인 교육봉사와 교육봉사 관련된 질문들은 대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것은 교육현장 활동인데요. 제가 정말 즐겁게 참여했던 교육봉사인 교육현장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교육기부단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터 자료집에 나온 정보와 제 경험을 기반으로 일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활이 뭔데? 교활은 교육 소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봉사 캠프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일주일가량의 등하교 캠프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설정 및 체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이거 조심하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 일단 학생들이랑 편안한 분위기에서 놀면서 즐길 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이랑 보드게임이라도 하면서 열심히 놀고
가끔은 내기도 건답니다. 학생들이랑 웃고 떠들다 보면 힘들었던 것도 싹 가시더라고요. 우비가 있지. 그래도 맨날 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랑 멘토링도 하고 준비한 강연도 선보이고 멋진 수업도 진행한다고요. 저기 박수 받는 거 보이시죠? 장점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고요? 하나만 뽑자면,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전 성장인 것 같아요. 저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교화를 갔었는데 벌써 5번이나 갔다 왔네요. 정말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수학교육과라서 수학 수업도 해봤고 진로 수업, 과학 수업, 국어랑 수학의 융합 수업까지 정말 다양하게 수업해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웠어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한 수업들을 무사히 해냈을 때 그 기쁨, 다른 선생님들의 좋은 수업을 보고 배우면서 느끼는 존경심,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싶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로요. 네, 지금까지 수학교육과의 박석명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혔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최고의 활동이 교활이었다면 최고의 동아리는 보이시엔인데, 심심하시면 보이시엔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교원대학교 1학번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슬기로운 동아리 생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수학교육과 19학번 정의로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새내기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에서의 첫 학기를 보내는 새내기 여러분들이 동아리 생활을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교원대는 정말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태권도 동아리 태동, 성우 동아리 보이시엔, 관현악 동아리 아르스노바, 댄스 동아리 D&D, 밴드 동아리 핀, 시그너스, 음악 동아리 모데라토, 오아시스, 흑인음악 동아리 K그로브, 그리고 이슈들을 다루고 세미나도 진행하는 행동하는 예비교사 모임도 있고 교사 선교회, CCC 등 종교 동아리 단체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동아리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전부 말하지 않는 대신 여러 동아리들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잔! 이것은 동아리연합회 인스타 계정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교원대 동아리들의 홍보물과 결과물, 동아리에 대한 여러 소식들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참고하면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의 동아리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로만 들으시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많은 동아리들 중 제가 활동했던 동아리를 예를 들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볼 수 있듯이 저는 태권도 동아리인 태동 출신입니다. 태동은 1년이라는 활동 기간 동안에 2번의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한 번은 1학기 학교 대표 축제인 대동제의 공연 무대에 서고 또 한 번은 2학기에 태동의 꽃, 정기 공연인 태동제를 엽니다. 공연 무대를 설 때마다 도복과 띠를 착용하고 태권도 품새, 발차기, 동작 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태동만의 특색인 노래 리듬에 맞춰 태권도와 춤을 함께 선보이는 리건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작년 태동인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이 사진은 작년 태동 동아리 회장단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태동제 촬영 때 동아리원들이 리건을 추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멋있죠? 그럼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득은 무엇이 있을까요? 새내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실 만한 것으로 친목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동아리 활동과 모임들을 가지면서 자신의 학과뿐만 아니라 학과생과도 교류하며 친목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취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학기 동안에 쌓는 색다른 추억이나 경험, 그리고 공연 발표회, 부스 활동 등으로 얻는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들도 동아리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득 말고도 잃을 수도 있는 측면인 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잃을 수 있는 것 중 첫 번째는 바로 학점입니다. 다시 말해 성적이죠.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업 문제를 신경 쓰게 됐는데 함께 신경 쓰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여유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러한 상황이 결국 자기 시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잃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 무섭기도 하고 끔찍하죠? 그럼 어떤 새내기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 저는 학점도 잘 챙기면서 대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럼 동아리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동아리 활동에 열정적이면서도 학점을 너무 잘 받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다음으로 넘어가며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자신의 취미도 챙기면서 학업에도 열중하기 위한 슬기로운 동아리 생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균형, 밸런스입니다. 동아리와 학업 생활의 밸런스, 동아리와 개인 시간의 밸런스를 맞춰야 여유와 개인 시간이 침범당하지 않고 동아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이 초반에 들떠서 하고 싶은 것들이 워낙 많은 탓에 영어로 동아리들을 많이 들어가곤 하는데 그 방법은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선택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넘어 삶의 질 측면에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동아리 생활 방법 첫 번째는 무리하지 말고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를 할 수 있는 한두 개 정도의 동아리만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개인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을 듣다 보면 그런 동아리를 어떻게 찾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에 대한 해답으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이 오지 않는다면 선배에게 직접 물어보기. 교원대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생활하신 선배들이 아무래도 동아리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넓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배들에게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서 이 동아리가 내 취미와 맞는지를 넘어 내 개인 시간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리에 이것저것을 담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동아리를 선택하되 과한 욕심을 통해 개인의 시간까지 침해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잃을 수 있는 면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새내기이신 만큼 다양한 경험을 쉽고 즐겁게 하기에 동아리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을 안고 교원대에 입학하신 만큼 동아리 활동을 즐겁게 그리고 슬기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동아리 생활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교원대학교 수학교육과 1학번 정의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